안녕하세요. 오늘은 남편이 이제 연휴가 끝났잖아요. 끝나고 배달 알바를 가야 해서 제가 조금 오늘 일이 좀 많아서 일찍 출근을 할 거라 회사에 이제 남편이 배달해야 되는 차를 가지고 가서 코스별로 상품을 좀 차에 실어줄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 차를 제가 가지고 출근을 할 건데요. 연휴가 길었죠. 정말 길었어요. 어제 저는 연휴 동안, 물론 이제 전전날 택배가 나갔기 때문에 연휴 동안 들어왔던 주문을 일부 소화를 했고, 어제 또 택배가 나갔어서 사실 오늘 그렇게 많이 택배를 싸거나 해야 될 게 없을 줄 알았는데, 이제 연휴 끝나고 저도 상품이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입고되는 상품이 오늘 생각보다 조금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택배를 또 싸야 하니까 토요일인데 출근을 또 하고 있습니다. 내일은 또 모르겠어요. 내일은 택배가 없을지도 몰라서 사실 굳이 출근을 해야 되나 하는데, 오늘은 그래도 꽤나 택배를 싸야 될 것들이 있고, 그리고 오늘의 주문이 또 있잖아요. 연휴가 끝나면 사실 화장품 주문은 며칠 동안 급속도로 막 늘어나요. 연휴 동안에 못 샀던 분들이 사시는 분들도 있고, 또는 용돈이 좀 생긴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, 보너스를 또 받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연휴가 끝나고 한 일주일 동안은 계속 좀 바쁩니다. 상품도 이제 저도 연휴 동안에 열심히 또 사입을 해놨거든요. 그런 상품들이 또 이제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제 주말이 또 바로 있다 보니까, 오늘도 주말이잖아요. 그래서 상품이 많이 입고되지는 않는데, 요즘에는 주 7일 배송을 또 많이 하는 거 아시죠? CJ 택배라던가 한진 택배라던가 이렇게 주 7일 배송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서 또 상품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출근을 해보려고 합니다. 저 이 차 너무 오랜만에 타서 좀 걱정되네요. 우선은 출근을 하면서 사업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 정면인데 좀 깜깜하게 나오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. 바짝 양쪽에 앞뒤에 분들이 대놓으셔가지고 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참 힘드네요. 결국 이 차가 큰 차가 아닌데,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잖아요.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상품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데, 제가 어제는 좀 사업을 정말 크게 하시는 분한테 조언을 좀 구했습니다. 사실 화장품을 오랫동안 판매를 하기는 했지만 그냥 마냥 운이 좋아서 잘 된 거였나? 라는 생각을 가끔은 해요. 왜냐면 월 매출 거의 2억 가까이도 해봤었고, 연매출로 따지면 20억, 한 15억 이상 됐었던 것 같아요. 매출이 좀 괜찮았을 때가 많았으니까. 그리고 저는 시작할 때 워낙 없이 시작해서 50만원 들고 했으니까요. 시작할 때부터 별게 없이 시작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매년 매출이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매출은 그냥 상품 등록만 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꽤 오랫동안 사업을 했어서, 요즘처럼 매출이 이렇게 좀 들쑥날쑥할 때는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거예요. 뭘 팔아야 되지? 뭘로 매출을 올려야 되지? 라는 생각도 들고, 그리고 매출이 나오면 나올수록 또 자금 부분 때문에도 계속 자금이 필요하잖아요. 상품을 계속 사입을 해야 되니까 자금 부분 때문에라도 계속해서 걱정이고 힘든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그분이 조언을 해주셨어요. 우선은 정산이 좀 빨리빨리 되는 데에서 판매를 하는 게 좋고, 또 특가 세일이라던가 또는 어떤 상품에 대한 기획전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많이 뚫어보는데, 화장품의 특성상 그런 기획전이나 이런 게 잘 안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, 그분은 쌀을 판매하시는 분인데, 쌀은 솔직히 제가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건데 요즘 쌀을 좀 판매를 해보고 있잖아요.
가격 경쟁력이 조금 괜찮게 뭐랄까 판매가를 조금 낮췄을 때는 주문이 정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. 아, 그래서 감당이 안 되겠구나. 이게 이렇게 주문 들어오면 금방 순식간에 재고가 없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팔다 보니 어떻게 해서 재고가 또 구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초반에 팔기로 약속을 했던 걸 다 팔고, 그리고 또 추가로 들어온 물량이 뭐 많지는 않지만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. 그런데 추가로 들어온 물량은 가격대가 조금 이제 같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이제 도정된 시기가 달라요. 그러니까 이전에 초반에 팔았던 건 24년도 도정이었는데 이번에 파는 건 25년 도정이라서 도정 날짜에 따라서 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쌀값이 또 고공행진하고 있고요. 이럴 때 솔직히 제가 쌀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아, 그랬으면은 좀 이윤이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물량 확보라던가 재고죠. 재고 확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. 쌀을 팔아보니까 쉬운 건 없어요. 그냥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해야지 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되는 그런 때이긴 한데, 그래도 이것저것 경험을 좀 쌓아보자 라고 해서 판매를 해보는 건데, 그게 그냥 경험만 쌓고 말아야 되는 건지, 아니면 계속해서 이걸 내가 팔아야 되는 건지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사업하면서 사실 아이템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. 저도 16년 동안 화장품을 팔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상품들을 팔았겠어요? 고민이 안 되지 않더라고요.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.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막 사업을 시작해서 어떤 상품을 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, 어디 뭐 강의 같은 거 들어가지고 왕창 상품 끌어와가지고 등록해서 팔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씩 아이템이 많지 않더라도 하나씩 직접 뚫어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. 저도 처음에는 비누를 팔았잖아요. 이유는 내가 쓰던 거였으니까, 내가 잘 아는 상품이니까 그걸 팔았거든요. 혹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 팔지 고민이에요 라고 하면 본인이 써보고 먹어보고 입어보고 뭐 경험해본,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경험치가 있는 그런 상품으로 해서 시작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. 한 가지, 두 가지, 세 가지 아이템이 해봤더니 괜찮더라.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처음에 화장품을 팔 때도 그냥 사서 내가 써보고 좋으면 팔고 아니다 싶으면 팔지 말자,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비누도 팔고 샴푸도 팔고, 그리고 하나씩 아이템 늘어나는 화장품들도 사용을 해봤거든요. 지금처럼 아이템이 뭐 수백 가지다 그러면 다 사용하진 못하겠지만, 사용은 못해도 그 상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, 그러니까 내가 써보진 못하지만 직접 쓴 거와 같은 그런 경험치를 쌓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판매할 아이템에 대해서 내가 좀 잘 아는 걸 팔거나, 아니면 내가 좀 공부를 했을 때 좀 습득이 빠를 수 있는, 나하고 좀 친근한 그런 상품 위주로 카테고리를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초보 사장님들이 처음에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바로 아이템인데요. 요즘 워낙 정보의 홍수라고 했잖아요. 뭐 1688에서 상품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들 알려주시고, 이웃시장으로 직접 가셔가지고 아이템 막 이렇게 소싱하는 거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.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어떤 걸 팔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누군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먼저 경험을 해보시는,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오늘도 초보 사장님들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조금 공개를 해드렸는데요. 이제 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여기 택배 배달할 거 또 차에 실어야 되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